언니, 잡채가 너무 싱겁지 않아? 간이 맞아야 맛이 나죠. 아가씨, 짜게 먹는 거 안 좋아요. 삼삼하게 먹어야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삼삼한 게 아니라 싱겁다니까요. 그럼 아가씨가 간을 맞춰봐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언니, 나 오늘 손톱에 네일 했어요. 음식 만지다가 손 망가진다고요. 아유, 넌 잡채 간 맞추는 게 뭐 힘들다고 쟤한테 시켜? 비켜! 내가 할 테니. 신우는 일어나지 않고 이것저것 맛만 보면서 싱겁니 짜니 잔소리만 해댔습니다. 그 모습이 솔직히 얄미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더군요. 내년부터 내 생일상 차리지 마라. 이거 원 내 생일에 내가 음식 준비까지 해야겠니? 그깟 잡채 간 하나 맞추면서 시어머니는 결국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이랑 며느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그럼 뭐하니? 요즘 유진애미 얼굴 보기 힘들어. 나도 오랜만에 쟤들 얼굴 보는 거야. 어머님은 쌓아뒀던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신우 말 한마디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이 시린 게 장보기도 쉽지 않은데 뭐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해도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신우와 나누는 대화였지만 저 들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최근 들어 어머님 댁 발걸음이 좀 뜸하긴 했지만요. 이전엔 하루 건너 한 번은 들리곤 했었거든요. 만약 제가 바빠서 한 번이라도 걸을라 치면 득달같이 전화해서 오라고 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머, 뭐야? 우리 엄마 나이 들었다고 벌써부터 괄시하는 거야? 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어머님 말에 신우는 또 펄쩍 뛰더군요. 참 모녀가 어쩜 저리도 닮았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일부러 안 왔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암이시라고요. 얼마 전 엄마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빠가 암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아빠를 보러 친정에 가느라 어머님 댁엔 이전만큼 자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타박을 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어요. 언니, 사돈 어르신 수술 받으면 괜찮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언니가 간다고 해서 뭐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싸가지 없는 아가씨 말에 열이 받더군요. 아가씨,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암인데 당연히 자식이 자주 가봐야죠. 아가씨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하면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어머, 얘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엄마가 왜 암에 걸려? 언니, 지금 우리 엄마 암에 걸리기라도 바라는 거예요? 답답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것도 모녀가 똑같았습니다. 미항이 너 그만 좀 해.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언니 마음이 안 좋은데 넌 거기다 꼭 보태야겠니? 오빤? 내가 뭐 어쨌다고. 난 그냥 엄마 걱정되니까. 걱정되면 네가 엄마 좀 챙겨. 힘들 땐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냐? 하여튼 우리 오빠 언니 말이라면 꼼짝을 못한다니까. 언니 들었죠? 오빠가 언니 편드는 거? 요새 친정 너무 자주 간다고 우리 오빠 밥까지 소홀한 건 아니죠? 너나 잘해. 엄마 집에 자주 오지 말고 천한 밥이나 챙겨. 신우가 남편 밥은 잘 챙기냐고 시비를 걸자 제가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천한 밥이나 잘 챙기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박수를 짝짝짝 쳤어요. 통쾌해서 말입니다. 남편의 말에 신우는 얼굴이 확 붉어졌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살 난 제 딸 유진이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딸의 반응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말았죠. 덕분에 시어머니 생신 축하는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는 물론 못마땅했겠지만요.
억지 트집 잡기에 시달렸던 저로선 반가운 일이었어요. 딸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유진아, 너 아까 고모한테 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집으로 오자마자 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고모한테? 그래, 고모한테. 너 평소엔 고모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딸은 평소 신우를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제겐 신우 노릇을 해도 조카인 딸에겐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엄마, 비밀이야. 비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 누가? 몰라. 엄마, 나 졸려. 딸은 비밀이라면서 말하길 꺼려했습니다. 유진이 졸린다고 하잖아. 비밀이라는데 뭐 그렇게 물어? 남편도 옆에서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알았어. 비밀이라니까 엄마 더 안 물을게. 이만 얼른 이 닫고 자자. 알았지? 응, 엄마. 요즘 아이들은 저 자랄 때와는 달라서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말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면서 똑부러지게 반박하거든요. 그래도 당신 유진이 덕분에 빨리 올 수 있어서 좋았던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우리 딸 효녀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우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났다기보단 우연히 본 거였습니다. 지수, 너 어디다 정신 팔고 있는 거야? 우리 얘기하는 거 들었어? 다 들었어. 얘 봐. 지금도 딴 생각하는 얼굴인데 듣긴 뭘 들어. 나도 지수 아버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시잖아.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모임에 안 빠지고 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친구들과의 모임이었는데요. 아빠 병간호만 하고 있다가는 지칠 것 같아 바람도 쐴 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우 남편을 봤던 겁니다. 웬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신우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수상쩍어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나 봅니다. 아니야, 딴 생각하다가 그만. 왜,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다행히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친정아빠 상태가 안 좋냐고 물었어요. 하긴 신우 남편인데 친구들이 알 턱이 있나요? 전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왠지 찝찝한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더군요. 여보, 나 오늘 서방님 봤어. 누구? 처남?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웬 여자랑 둘이 있더라? 여자? 미향이 아니고? 아가씨랑 있었으면 내가 아는 척이라도 했지. 낯선 여자더라고. 그럼 뭐 일 때문에 만났겠지. 일 때문이면 사무실 두고 왜 카페에서 만나? 꽤 다정해 보이던데? 처남 원래 사람들한테 친절하잖아. 당신 미영이한테 괜한 말 한 건 아니지? 아가씨 성격 아는데 내가 뭐라고. 그리고 어머님 생신 이후에 아가씨 삐쳤는지 나한테 전화도 안 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남이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촉은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에게까지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걸 괜히 전달했다간 아가씨 성격이 일만 커질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애비하고 애미, 지금 바로 집으로 오거라. 주말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야겠다면서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로부터 급한 일이 있으니 얼른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래? 당신 뭐 짐작 가는 거 없어? 몰라. 당신이랑 빨리 오라고 말씀하시곤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시어머니의 난데없는 호출에 남편과 전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감이 오더군요.
아가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옆엔 큰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고 말이죠. 엄마, 그 애가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만 좀 울어. 그래서 네 오빠 불렀잖아. 신우 남편이 바람 피웠던 게 맞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짐을 챙겨 시댁으로 왔던 거고요. 처남이 바람 피운 게 확실해? 네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인간 편을 들 수 있어? 딴 여자 생긴 게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우야, 네가 박서방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물어봐. 만나긴 뭘 만나? 나 당장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얘, 이혼이 쉽니?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냐. 안 들어도 뻔하지. 보나마나 아니라고 딱 잡아댈걸? 그래서 넌 무작정 짐 싸들고 여기로 온 거야? 그럼 어떡해? 나보고 그 집에서 그 인간 얼굴 보고 있으라는 거야? 하여튼 너도 성질 좀 죽여. 오빠, 지금 그게 상처 입은 동생한테 할 소리야? 그래 여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아가씨잖아. 울면서 하소연하는 아가씨를 보면서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바람 피웠다고 짐 싸서 조르르 친정으로 달려온 철없는 아가씨나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과 절 호출한 어머님이나 참 대책 없다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적당한 때를 봐서 박서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적당한 때가 어디 있어? 당장 만나봐야지. 엄마,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어머님께 짜증까지 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어머님도 더 이상 채근하지 못하시더군요. 당신 어머니한테 짜증낼 필요까진 없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제가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웬일이야 당신이? 엄마 편을 다 들고? 나 참, 누가 들으면 못된 며느리인 줄 알겠네. 아니, 어머님 입장에선 사위가 바람 피웠다는데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아이고, 그런 건 또 같은 여자 입장이라는 거네, 당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아가씨가 철이 없다고 해도 외도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뭐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섣불리라니? 아가씨가 딴 여자 있는 거 확실하다잖아. 그리고 이런 일은 친정오빠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생각 안 나? 미향이 얘기만 듣고 처남 오해했던 거? 하긴 외도까진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당했을 땐 다들 놀라기도 했고 남편이 서방님을 불러 혼내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가씨 잘못이 크더라고요. 그런 일을 두어 번 경험했던지라 이번 일도 남편은 아가씨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짜증냈던 것 같더군요. 난 이번 일은 아가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 다른 사건이었다면 아마 저도 남편 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제가 목격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는 이후 계속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그 덕에 저만 더 바빠졌어요.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절 불러댔거든요. 넌 네 일 아니라고 미향이 걱정도 안 되니? 어머니, 제가 왜 걱정이 안 돼요. 저도 아가씨 일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애가 내가 연락을 해야만 와? 밥은 제때 먹고 있는지 알아서 챙겨주면 좋잖아. 어머니, 아가씨 애 아니고 결혼까지 한 어엿한 성인이에요.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죠. 넌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지금 제가 그럴 정신이 있겠어? 이런 때일수록 손윗 사람이 챙겨야지. 정우는 뭐래? 박서방을 만나봤대? 아직요. 아니, 걘 당장 만나보라니까 왜 아직이야? 동생이 저러고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다니? 시댁에 가면 어머닌 애꿎은 저만 붙들고 탓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얘기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았어요. 어머님도 아가씨 성질을 감당하기 힘드신 게 분명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요. 친정아빠 병간호만으로도 정신없는데 시댁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 지치더군요. 언니는 참 복도 많아요. 어떻게 우리 오빠 같은 남자를 다 만났대? 오빤 언니 말이라면 꼼짝을 못 하잖아. 안 그래요? 아가씨,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이 한 고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말이 그거잖아요. 고집센 오빠가 언니 앞에선 어쩜 그리 순한 양이 되는지. 그 인간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라고요. 아가씨, 일방적으로 참거나 잘하는 건 없어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언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인간이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정말이지 남편과 아가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친남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내가 여기 와 지내니까 언니도 내가 우스워요? 아가씨,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내가 왜 아가씨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여태 그 인간한테 연락이 없냐고요? 오빠가 만났으면 당장 여기로 달려왔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신우 남편을 만나서 호되게 혼을 내고 그래서 반성을 한 남편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빠가 남편을 만날 기미조차 안 보이니 제게 그 분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 그 일이라면 오빠한테 직접 말하세요. 나한테 괜한 트집 잡지 말고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나한테 트집이라고 했어요? 네, 아가씨 지금 이러는 거 오빠가 빨리 해결 안 해줘서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 언니는 여태까지 나 몰라라 했던 거예요? 나 몰라라 했다뇨, 아가씨? 저 아가씨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여기 오는 거 모르세요? 그거야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잖아요.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나 친정아빠 병간호만으로도 지금 정신없어요. 그런데도 없는 시간 만들어서 여기 오는 거라고요. 사돈 어르신은 사부인 계시잖아요. 사부인이 있는데 언니가 거기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나이만 먹었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다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 병간호로 지친 엄마에게 그나마 제가 병원에 가는 때만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언니가 간다고 사돈 어르신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오기 싫어서 일부러 더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핑계 대려고? 아가씨, 말이 좀 지나치네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도 빨리 낫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할 소리예요?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언니가 간다고 사돈 어르신 암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병일수록 보호자의 따뜻한 보살핌이 중요하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루 종일 아빠 병간호 하느라 지친 우리 엄마도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 짜증이 나서 신우에게 한마디 해주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분명 잔소리를 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신우 편을 들면서 말입니다. 유진이 어머니 아니세요? 신우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아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집 근처 골목에서 누군가 절 아는 채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뒤를 돌아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 유진이를 돌봐줬던 베이비시터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요한마트에서 찬거리 사오는 길입니다. 언제 봐도 참 단정한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맡길 때도 안심이 됐었어요. 유진인 잘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어르신한테 다시 가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요즘도 자주 해요. 어르신하고 있을 때가 좋았나 봐요.
저도 유진이 생각 자주 해요. 엄마 닮아서 똘망똘망한 게 어찌나 예쁘던지. 사실 전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진이를 어르신께 맡겼었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베이비시터 일을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알고 봐서 그런지 이전보다 마르신 것 같더군요. 약 먹고 있어요. 유진 엄마, 혹시 안 바쁘면 나하고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웬만해선 시간을 뺏지 않는 분이셨는데요. 그날은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뭔가 할 얘기가 있구나 싶어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이거 내가 괜히 유진 엄마 시간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유진이 맡기고 왔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진이를 친구 엄마에게 부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동에 유진이 친구가 살았거든요.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의 아이를 맡길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됐던 덕분에 요즘은 자주 그 집에 유진이를 부탁하곤 했었습니다. 혹시 유진 엄마도 얘기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길? 우리 며느리 거기 가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베이비시터 어르신은 신우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이 때문에 제가 먼저 알던 사이였는데 신우 상견례 때 만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규현이랑 다투고 친정에 간 모양인데 그거 오해입니다. 며느리가 오해한 거라고요. 네? 오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가 그랬다면서요. 우리 규현이가 바람 피웠다고.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규현이 그럴 짓 할 애가 아니에요. 나 사실은 치매입니다. 네? 유진이 보는 거 그래서 그만한다고 한 거예요. 아직은 초기여서 괜찮다고 하지만 혹시나 유진이 잘못되면 어쩌나 해서. 어르신은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규현이가 제가 치매라는 걸 알고 며느리한테 그랬던 모양입니다.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아가씨 성질에 당연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펄펄 뛰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냐고 말이죠. 나는 뭐 지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할 줄 알았나.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 참. 그런데 아가씨는 왜 그런 오해를 했던 겁니까, 어르신? 며느리가 싫다고 하니까 규현이가 날 돌볼 사람을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마침 친구 동생이 대학병원 치매센터에 있다고 해서 따로 만나 이것저것 물어보고 의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며느리가 오해했던 거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오해가 쉽게 풀렸을 텐데요, 어르신. 나도 그렇게 규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그냥 안 넘어가겠다면...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며느리 성격 유진 엄마도 잘 알잖아요.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나 보더라고요. 친구 동생이니 당연히 오빠라고 문자를 보낸 걸 가지고 바람 피웠다고 울고 불고 하더니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흰 그것도 모르고. 아유, 유진 엄마가 죄송할 일은 아니죠.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사실 서방님이 제 동생이었으면 우리 아가씨 같은 사람하고의 결혼 아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을 겁니다. 어르신을 닮아 서방님도 생각이 깊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은 없어도 남자 보는 눈은 있었는지 아가씨는 그런 서방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녀서 결혼에 성공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녀서 결혼했으면 성질 좀 죽이고 살지. 어르신 앞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가씨에 대한 푸념이 나왔어요.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규현이 제 복이겠죠.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난리가 났을 일인데요. 어르신은 참 속도 좋다 싶었습니다. 또 그런 시어머니를 둔 아가씨는 무슨 복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니 유진 아빠랑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기가 막히더군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아가씨가 일부러 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사돈 어르신이 치매라고? 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어르신 만났던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라는 말에 남편도 놀라더군요. 그래서 어르신 모시고 살자고 했다가 둘이 크게 싸웠던 모양이더라고. 미향이 그거 언제 철들지? 어떡할 거야 당신. 아가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아휴,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걔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건지. 남편도 이로 말할 수 없이 한심해하더군요. 그럼 여보, 이번 일은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당신이? 당신이 좀 전에 그랬잖아. 언제까지 아가씨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냐고. 아가씨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겠어? 설마 당신 미향이랑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왜? 그럼 안 돼? 미향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야 난 반대 안 하지. 그러려면 당신 우리 엄마도 이겨야 할걸? 당신 그건 또 싫지. 내가 어머님 이겨먹는 건. 걱정 마. 그런 무식한 방법 말고 좋은 수가 있으니까. 좋은 수? 그게 뭔데? 지금 가르쳐주면 재미없지.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전 다음날 바로 신우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신우 버릇을 고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웠죠. 그리곤 다음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웬일이냐? 어머님이 고단한 얼굴로 절 맞았는데요.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어떡해요, 언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을 내놓으라고 해요. 아가씨는 시어머니가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해 살던 집은 시어머니가 사줬던 집이었거든요. 아가씨,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신우는 잠시 주저하더군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 치매 걸렸거든요. 제정신일 때 재산 정리를 한다지 뭐예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뭔 재산을 지금 정리한다고 그래? 그래도 그 집 아들 줬으면 됐지. 한 번 줬다가 뺏는 건 또 뭐람?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집 문제로 어머님까지 닥달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다크서클에 파묻힌 듯 했습니다. 턱 밑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네. 안 그래도 어제 우연히 어르신을 만났었거든요. 언니가 어머님을 만났다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쳤지 뭐예요? 어르신이 우리 유진이 돌봐주셨던 건 알죠, 아가씨? 그건 알죠.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언니한테? 신우는 어르신을 만났다는 제 말에 긴장했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건강은 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어르신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을 잘 돌봐주기만 하면 재산도 그쪽으로 넘길 거라고 하시던데. 뭐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안 그래도 어르신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치매라서 그러셨던 거네요.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치매 환자 간병하기가 뭐 쉽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뇨? 아휴, 그 돈 죽으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 그런 조건이라도 걸어야 제대로 간호를 받죠. 어르신 완전 실리적이시네요. 언니, 실리적이게 뭐가 실리적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는데.
아가씨, 설마 집 있다고 그동안 한 푼도 안 모았던 거예요? 서방님 월급 제법 된다면서요. 몰라요. 안 그래도 생각 복잡한데 언니까지 왜 그래요? 왜긴요. 아가씨 걱정되니까 그러죠. 아가씨가 어르신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면서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까지 언니한테 하던가요? 어르신이랑 저 원래 알던 사이잖아요. 어르신도 속이 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정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 쓸데없이 고생시키지 말고 가지신 돈으로 당신 돌봐줄 사람 찾으시겠다고. 어르신 전화에 제 전한 얘기까지 신우는 어리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갈게. 어? 갑자기 어디?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대충 짐을 챙기더니 신우는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신우가 집과 돈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말한 수가 그거였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전 신나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뭐? 아직 또 뭐가 남았다고? 그래. 당신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뭐 대단한 일을 꾸미길래 나한테까지 비밀이야.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아 흥미진진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신우에게서 반응이 오겠거니 했는데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휴, 이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너희가 와서 미향이 좀 달래봐. 가 다시 시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젠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컸어요. 오빠, 언니, 나 어떡해. 신우는 남편과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어요? 여긴 왜 다시 온 거예요? 언니, 그게... 박서방이 이혼하자고 했단다. 아휴, 내가 못 살아. 네? 이혼하자고 했다고요? 어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람 피운 건 누군데 지금 누구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전 일부러 모르는 척 능청을 떨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그이가... 박서방, 바람 피운 게 아니었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미향이 얘가 혼자 우회했던 거란다. 미향이 너... 난 진짜 딴 여자가 생긴 건 줄 알았다니까. 그 여자가 그 애한테 오빠라고 했단 말이야. 얘, 오빠라고 해서 다 바람 피우는 거냐? 박서방 친구 동생이라고 하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 동생. 너 그럼 박서방이 친구 동생하고 바람났다고 오해했던 거였어? 남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단을 맞춰줬어요. 제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말이죠. 난 어머님 치매 때문에 만났던 건 줄 몰랐지. 아이고, 오해할 게 따로 있지. 지 시어머니 병 때문에 만난 줄도 모르고 그 난리를 쳤으니. 아휴. 그런데 박서방 이혼은 왜 하겠다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긴 뭘 몰라. 사부인 치매라는 걸 알고 박서방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미양이가 싫다고 했나 보더라. 그래서 박서방이 사부인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람이니 뭐니 하면서 집을 나왔던 거지. 그이가 시어머니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러게, 왜 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난리를 부려서 이 사달이 나게 해? 그럼 엄만 내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휴, 내 딸이지만 너 같은 며느리 볼까 무섭다. 네 시어머니는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니? 아픈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같이 나이를 먹어가셔서 그런지
그래도 시어머니는 좀 낫더군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한 신우를 나무라셨어요. 박서방이 뭐 계속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증상이 악화하기 전에 잠시 모시자고 한 거라면서. 몰라. 엄마까지 나한테 왜 그래? 미향이 너 그만해. 뭐 잘했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더 이상 응석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아픈 시어머니와 함께 못 살겠다고 했던 신우 때문이었다는 걸 아시곤 어머닌 덧정없어 하셨어요. 아휴, 막내라고 우냐우냐하고 키웠던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이혼하자고 내쫓겼던 탓에 신우는 그대로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신우를 시어머니도 못내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 야단법석이 있은 지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왜요? 아가씨, 또 무슨 일 있어요? 언니도 참, 내가 뭐 일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라곤 말 못하겠네요, 아가씨. 통화하는 아가씨 목소리가 왠지 풀 죽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시어머니 태도도 달라졌으니 시댁에 있는 게 이전만큼 편하진 않겠죠.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선 감감무소식이고 말입니다. 언니, 오늘 뭐 해요? 나 바빠요. 지금 아빠한테 가봐야 해요. 사돈 어르신 좀 어떠신데요? 암이란 게 금방 낫는 병 아니잖아요. 할 말 없으면 끊어요, 아가씨. 바로 나가봐야 해서요. 잠깐만요, 언니. 나 사돈 어르신 병문안 같이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아가씨가요?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암이라고 해도 남일처럼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웬 병문안을 가겠다는 건지 싶었어요. 그렇다고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럼 1시간 뒤에 병원 로비에서 만나요. 전 친정엄마한테 신우와 같이 간다는 얘기라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우는 딱 맞춰 제 시간에 나타났더군요. 한쪽 손엔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어요. 아가씨, 집에서 많이 심심했나 봐요. 우리 아빠 병문안을 다 오겠다고 한 걸 보면. 언니도 참, 그걸 그렇게 콕 짚어서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아가씨? 알았어요. 요즘 나도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요. 신우가 하는 대답이 그저 빈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왠지 표정도 이전보다 순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빠 병실에서도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아빠 식사며 약을 챙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더군요. 아가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요. 난 옆에서 시키는 것만 한걸요. 아빠 병간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생했다고 했더니 신우가 겸손하게 대답하더군요. 어머, 우리 아가씨 웬일이래? 평소 같으면 혼자 병간호 다 했다고 했을 텐데. 아가씨가 좀 변하긴 변한 것 같더라고요. 나 오늘 언니가 사돈 어르신 병간호 하는 거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한 것도 후회가 되고. 아휴, 아가씨 철드나 보네. 뭐 늦었지만 그렇다고 봐야겠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깨달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어쩜 아가씨 시인 다 됐네. 시 써도 되겠어. 언니, 자꾸 놀리지 말아요. 나 진심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진심인 거. 서방님한테선 여전히 연락 없어요? 내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며 톡도 씹고. 화가 단단히 났나 보네요. 그럴만도 하죠. 점잖은 사람이 화나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럼요. 평소 화 잘 안 내던 사람이 화나면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오빠도 그래요?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까진 안 가려고 해요, 저도. 신우와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달라지긴 했다 싶었지만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과 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유진 엄마한테밖에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가씨한테서요? 글쎄, 지금 여기로 온다는군요. 어쩌죠? 설마 우리 계획을 눈치채고 온다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어르신. 아가씨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 아무 말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세요. 그런 다음 생각해보겠다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역시 신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계획이 탄로나면 안 되겠다 싶어 만남은 피하고 있었는데요. 신우가 애가 탔던 것 같아요. 어르신 댁으로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 무슨 얘기를 하러 갔을까 궁금했어요. 이전처럼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어르신에게서 들은 얘긴 예상 밖이었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아가씨가요? 나도 놀랐다니까요. 울면서 싹싹 비는데 참, 내 며느리가 맞는가 싶었습니다. 아가씨가 잘못을 빌었다는 말에 저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쉽게 백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가씨, 뭐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던가요, 어르신?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다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일날 했던 말도 사과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 하며 나랑 같이 살기 싫다고 했던 것도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철이 없어 그랬다고. 그래서 어르신 사과를 받아주신 건 아니시죠?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유진 엄마 말이 생각나서 꿀꺽 삼켰어요. 생각해 볼 테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죠. 잘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잠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기로 해요, 어르신. 아가씨가 확실히 달라진 건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건데요. 얼마 후 결론이 났습니다. 서방님을 찾아가 엉엉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미향이 얘기 들었어? 아가씨 얘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퇴근하려는데 처남 전화가 왔더라고. 미향이가 점심때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대. 아가씨가? 나도 놀랐어. 미향이 걔 자존심 세운다고 죽어도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애잖아. 근데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었다는 거야. 아가씨 진짜 변했나 보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엔 어르신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 미향이가 그랬어?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었어. 아가씨가 찾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고. 내 동생 이젠 좀 철이 드나 보네. 당신 듣던 중 반가운 얘기 아니야? 어디 나만 그래? 이게 당신이 말했던 그 빅픽처 아니야? 빅픽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축하해. 엄마나 나도 못한 걸 당신이 해냈네? 축하도 좋지만 어머님이라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미향이 집으로 잘 돌아가면 당신 원하는 거 뭐든 하나 내가 해줄게. 진짜? 그럼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 어려운 걸 당신이 해낸 거잖아. 사실 어르신과 계획을 도모할 때는 과연 통할까 싶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30이 넘은 어른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엔 사실 시어머니 공도 컸죠.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이 아가씨 신경에 꽤 큰 타격을 줬거든요. 미향아, 너 언제까지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을 거야? 엄마, 빈둥거리다니? 나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뭐? 힘들어? 네가 힘들 게 뭐 있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엄마,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딱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박서방이 설명하기도 전에 네가 먼저 몰아붙였겠지. 박서방이 오죽하면 이혼하자고 하겠니? 엄만 도대체 누구 편이야? 박서방이 사위지. 아들이야? 왜 박서방 편만 드는 거냐고. 아이고, 나도 박서방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지금처럼 후회스러울 때도 없어. 엄마! 아이고, 아유, 나 귀 안 먹었다. 어디서 큰 소리야? 다른 엄마들은 무조건 딸 편이라는데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편들 다 이 꼴 난 거잖아. 처음에 울고불고 하면서 짐 싸서 왔을 때 내가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번엔 달랐었습니다. 신우가 치매 걸린 시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어머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아픈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했다고? 그러니 어떤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엄마, 나 몰라라 한 것까진 아니라니까. 시끄러워. 그게 그 얘기지. 같이 살기 싫다는 게 나 몰라라 한 거 아니면 뭐야. 아픈 엄마 병을 상담하기 위해 만났던 건데 외도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가방까지 싸서 친정에 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속이 터졌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널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국을 먹었어. 늘 자신의 편을 들던 엄마까지 등을 돌리니 아가씨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친정아빠를 간호하던 모습도 한몫했고 말이죠. 그래서 어르신과 서방님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면서요? 잘됐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남편과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신우를 데리러 서방님이 와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걱정은 많이 했지. 미향이 제가 하도 철이 없어서 말이야. 오빠, 왜 그래? 우리 좀 전에 화해했단 말이야. 아이고, 화해는 무슨. 박서방이 너 용서해 주기로 한 거지. 엄마, 그래서 화해가 된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 맞아요, 어머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가씨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역시 나 알아주는 건 언니밖에 없네요. 웬일이야? 네가 유진애미 편을 다 들고? 이번에 여기 있으면서 나한테 가장 잘해준 사람이 언니거든. 제가요, 아가씨? 네, 엄마가 나 얼마나 구박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거야, 다 너 잘 되라고. 자기야, 나 사실 여기 있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무지무지 잔소리 많이 들었어. 우리 엄마 괴몬 줄 알았다니까? 그거야 자기 정신 차리라고 장모님이 그러신 거지.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우리 박서방밖에 없구나. 엄마, 반가운 사위 왔는데 씨암탉 안 잡았어요? 아님 치킨이라도 시켜야죠. 처남, 오랜만에 치맥 어때? 치맥 좋습니다, 형님. 그날 기분 좋게 다들 한 잔씩 했습니다. 즐겁게 마시니 취하지도 않더군요. 당신 오늘 좀 무리하던데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알턴이 빠진 것 같아서 완전 시원해. 그러게 해피엔딩이라 너무 좋다. 가서 잘 살아야 할 텐데. 아가씨 이번에 가면 잘할 거야. 당신 보기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뭐 조금? 사람이 왜 이리 인색해? 내가 보기엔 제법 많이 변한 것 같던데? 하긴 당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더라. 거봐, 이제 아가씨 잘 살 거라니까. 아가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신우라고 해도 이혼 얘기까지 오가니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이전만큼 시댁에 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우 사건을 겪으면서 어머님도 뭔가 느꼈던 게 있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그이랑 의논해서 우리 이사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사를 한다고요?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고 시어머니 댁 근처로 가려고요. 어머니께 같이 살자고 말씀드리니까 싫다고 하셔서요.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같은 동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근처에 살아야 아침 저녁으로 가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그이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잘했네, 아가씨. 언니, 그럼 이제 우리 이웃사촌 되는 거네요? 어라, 그건 좀 별론데요, 아가씨? 어쩜 언니는 빈말이라도 환영한다고 해주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가씨, 근처로 오면 나도 좋죠, 뭐. 바쁠 땐 우리 유진이도 좀 맡기고. 하여튼 우리 언니 실리적이라니까. 이전 같으면 신우가 같은 동네로 이사 온다고 하면 싫었을 텐데요. 요즘 같은 모습이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급격하게 변할 순 없죠. 한 번씩 이전 성격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가씨, 또 옛날 버릇 나온다. 내가 그랬어요? 쏘리.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서로 가볍게 털어버리고 있어요. 참, 시어머니 생신 때 딸 유진이가 무슨 말을 해서 분위기가 싸해졌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밝혀진 일인데 사돈 어르신이 철없는 신우를 보면서 한 번씩 한숨처럼 혼자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딸 유진이가 그걸 듣고 한 말이었는데요. 신우도 달라지고 했으니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는 스스로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경과가 좋아 곧 퇴원하실 예정인데요. 퇴원하는 날 신우가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퇴원 축하 선물도 준비했으니 기대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쯤 되면 우리 신우가 달라졌어요. 아니겠어요? 요즘은 신우와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장도 같이 보고 힘들 땐 서로 의지하면서 서서히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즐겁기만 합니다. 물론 신우 가정도 안정을 찾고 사돈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